안녕하세요. 영상 잘 봤습니다. 돌출입 교정 후 하악이 뒤로 밀리면서 악궁의 공간이 줄어들고 혀가 입안에서 너무 답답하게 느껴지고 잘 때 기도가 답답한 느낌의 블로그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수면의 질도 떨어진 것 같고요. 현재 교정의사 선생님께서는 전혀 그럴 일 없다고 하시는데 저는 너무 답답하고 불편해요. 저를 예민한 사람 취급하시고 정신과 가보라고 하셔서 댓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교정 전에는 이런 느낌이 없던져라 CT 찍은 것도 없고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이런 사진밖에 없는데 영상대로라면 설골이 높아져 있는 게 눈에 보이는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지 의견 여쭙고 싶습니다. 이런 쪽으로 잘 몰라서 병원을 가서 진단서를 떼야 하는 건지. 치아 교정으로 하악이 밀리면서 기도가 좁아진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느끼는 불편함이 저의 망상일까요? 정말. 자, 요런 사진 남겨주셨거든요. 뭐 설골 위치 높이 얘기도 해주셨고요. 근데 지금 요 사진만 보고 뭐 설골을 가지고 판단할 건 아니고요. 지금 요 기도로만 보면 사실 뭐 여기가 기도가 그렇게 좁아진 느낌은 아니고 설골의 높이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면 얘는 지금 고개를 살짝 들고 찍으셨고요. 얘는 고개를 살짝 숙이고 찍었으니까 설골이 올라가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고요. 근데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환자분이 느끼시는 증상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이만한 내가 입 안에 이만한 공간이 있어요. 근데 공간이 이게 이빨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손가락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빨을 하나씩 뺐어요. 그리고 이 공간을 이렇게 줄였어요. 이게 돌출입 수술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이 입안의 공간은 넓어질까요? 좁아질까요? 그냥 상식적으로. 입이 이렇게 있었는데, 옆에서 볼게요. 입이 이렇게 있었는데, 손가락이 이빨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입을 넣는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지금 제 손가락으로 만든 이 공간이 좁아졌나요? 넓어졌나요? 이 공간이 좁아지죠. 좁아지잖아요. 그러면 혀의 크기는 줄었나요? 그대로인가요? 혀의 크기는 그대로예요. 실제로 양악 수술을 해서 입을 진짜로 많이 넣으신 분들은요. 혓바닥이 입에 꽉 차는 느낌 때문에 발음을 불편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혓바닥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넓은 공간에서 우리가 발음을 만들어내는 거랑 좁은 공간에서 혓바닥을 놀리면서 발음을 만들어내는 거랑 어떤 느낌 차이냐면요. 제가 그냥 편안하게 지금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는 거랑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는 거랑 똑같이 돼요. 제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고서 입을 편안하게 혓바닥을 굴리는 거랑 혓바닥이 부자연스럽게 좁은 공간에서 낑겨가지고 이런 느낌이라면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돼요. 발음이 불명확해져요. 그리고 입안의 공간이 좁아져요. 그러면 입안의 공간이 좁으면 주무실 때나 또 약간의 무턱 증상이 있는 이런 분들은 이 숨 쉬는 게 답답하다고 느껴지고요. 심지어는 혀를 자꾸 깨물게 된다는 분도 계세요. 자꾸 혀를 깨물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발치 교정에서 돌출입을 밀어 넣는 경우와 돌출입이 너무 심해서 양악을 통해서 턱을 뒤로 밀어 넣는 경우, 상악과 하악을 포함해서 뒤로 밀어 넣는 경우, 입안의 공간이 좁아지면서 그걸 굉장히 예민하게 힘들게 받아들이시면서 발음하는 거 또는 호흡하는 거에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의외로 있어요. 그러니까 좁으니까 답답하니까 자꾸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뭐 이런 거. 근데 또 혀가 또 너무 크신 분들도 있어요. 혀가 그냥 우리가 혀를 대충 그려볼게요, 제가. 혀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메롱. 이렇게 있다고 쳐봐요. 근데 혀가 너무 큰 경우가 있어요. 악교정 수술을 해서. 그런 경우에는 여기를 이렇게 잘라요. 여기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얘는 빼서 버리고 얘랑 꼬매주는 수술을 해요. 이론적으로 이상한 것도 아니고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이빨을 발치해서 돌출입을 넣었을 때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 그 공간이 좁아지는 양이 얼만큼이냐.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에요. 양악해서 넣는 경우는 굉장히 많은 양이고요. 근데 교정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에이, 그거 네가 너무 예민해서 그래. 그러지 않아. 그런 경우 없어. 라고 말하는 것도 100%다 틀렸다라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교정을 통해서 발치를 통해서 입을 넣어도 입안 공간이 좁아지는 건 당연하고 그 작은 부분에서 변화를 불편하게 느끼는 예민한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과정이 이해를 하고 내가 입을 넣었으니까 입안에 속이 좁겠지. 그러니까 내가 답답하겠지. 시간 지나면 내가 적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넘겨버리면 실제로 적응을 해요. 근데 이건 문제가 있어. 뭐 잘못된 것 같아. 이럴 수 있어요. 이거를 그냥 우리 일상 얘기로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 바지 내 사이즈 아시죠? 허리 사이즈. 어떤 옷을 사러 갔는데 예를 들면 제가 지금은 허리가 32, 1이 돼요. 근데 예전엔 30 입었거든요. 근데 미국에 가서 바지를 살라고 이제 그때 갔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미국은 허리 사이즈가 2단위로 나와요. 그러니까 28, 30, 32, 34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바지를 사러 갔는데 30을 입으니까 너무 낑기는 것 같고 32는 너무 크고 막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너무 큰 바지를 사가지고 줄여 입을까? 아니면은 작은 바지에 맞춰서 내가 살을 뺄까? 이게 고민이 되는 거죠. 그때 당시에. 근데 31 정도 되는 게 난 편한데 라고 생각하니까 30도 힘들고 32도 힘들어요. 그런데 그냥 30을 샀어요. 근데 전 되게 예민한 사람이거든요. 뭐 입어져요. 잘 받쳐지고. 근데 그걸 한 반나절 입고 있는데 배를 계속 누르는 느낌이 드니까 왠지 소화불량 걸리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막, 막 속이 막 소화가 안 되는 것 같고 답답해. 여러분 이런 경험 없으세요? 그 여자분들 중에서는 그 브레이지어나 그 뭐지? 올인원? 허리 이렇게 몸매 잡아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입고 나면 막 소화불량 걸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똑같아요. 공간이 좁아졌는데 안에 있는 오장육부는 그대로 있으니까 얘들이 불편할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양악을 하든 교정을 해선 입안이 좁아지면 혀는 그대로 있는데 불편하죠. 근데 또 죽어라 내가 그 옷만 입고 나 열심히 이거 입어야 돼. 난 몸매를 위해서 이 옷을 포기할 수 없어. 이러고 하면 또 그러고 또 지내요 사람은. 그러니까 적응을 하시라. 뭐 괜히 제가 만든 영상 보고 설골 높이가 올라가서 그런 것 같아. 야씨 교정해서 설골 높이가 올라갈 수 있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턱을 들고 찍었고요. 이건 턱을 숙이고 찍었고요.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거는 여기 기도 넓이는 요걸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넓이 자체는 지금 큰 차이가 없어 보이고요. 설골 높이가 올라간 거는 고개를 내렸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판단하지 마시고 지금 발치가 돼서 여기 공간이 없는데 지금 아직 들어가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입 안쪽에 혀가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 혀가 놀 수 있는 공간이 점점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제가 허리가 31인데 30 바지를 입어서 속이 불편한 것처럼 환자분이 느끼시는 과정이다. 근데 또 그 바지를 계속 입다 보고 내가 계속 그 옷만 입다 보면 또 적응해요. 그러니까 조금은 여유롭게 기다리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해야 되는 거면 적응하는 게 답이에요. 그리고 이미 발치해서 진행했다면 뭐 적응하는 게 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관찰인간님이 오늘 이거 질문 주신 거구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치과 선생님이 조금 그러니까 요거는 좀 그래요. 정신과가 보라 이거는 좀 그래요. 왜냐면 예민한 사람이 있어요. 전 예민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을 알아요. 근데 예민한데 내가 예민하지만 이건 받아들여야 돼 라고 받아들이면 예민한 사람도 받아들여지거든요. 근데 예민한 사람한테 아무 문제 없는데 네가 예민해서 그래 집착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면 미친 사람 취급하는 것 같아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받아들이세요. 당연히 이렇겠구나. 아니 운동화 신었을 때 발 편하다가 구두 신어서 하이힐 신었는데 발가락 아파요. 그게 뭐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히 굽을 신었으니까 발가락이 아프겠지. 이거 누가 봐도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해되잖아요. 근데 너 미쳤네. 너무 예민하네.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니 힐 신어서 발 아프다는 게
뭐 미쳤다고 얘기하는 건 좀 그렇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요 얘기는 조금 뭐 예민하지 않으신 선생님이어서 그러실 수도 있는데 무던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게 뭐 환자가 받아들이기 쉬운 거죠. 근데 이제 너무 바쁘신 분이거나 그러면 아, 뭐 그 정도 갖고 그래. 너 왜 이렇게 예민하니? 전 그렇게 힘들면은 병원 좀 가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근데 각자의 입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느 선생님이 좀 그렇다, 누가 그렇다 이런 건 아니고 선생님이 또 너무 힘드셔서 그랬을 수도 있고 너무 지쳐서 그러실 수도 있고 뭐 이러실 수도 있고 선생님 캐릭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뭐 너무 서운해하진 마세요. 뭐 요 단어가 우리한테 좀 예민하게 이 정신과라는 단어가 되게 뭐 예민하게 다가와서 그렇지 사실 뭐 지금 내용에서 뭐 크게 무리스럽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